바로 저 캄보디아 국기가 나왔고요. 납치되고 살해되는 이 글쎄요, 박람회 가겠다고 했던 예천 출신 대학생, 아직 송환 직전이고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캄보디아 소식만 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 실종 사건의 전반적인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또 다른 추가 신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가가지고 뭐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뭐 10,000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유혹을 당해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제가 구조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 중에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추가 신고를 보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 한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요. 글쎄, 참 캄보디아 발 납치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캄보디아의 특정 쓰레기통에서 홍종선 기자님, 외국인 여권이 저렇게 와르르 쏟아진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캄보디아 현지 쓰레기통 뭐 한두 개 정도 엎었는데 저렇게 외국인 여권이 많다는 겁니다. 외국인 여권이라는 거는 이제 캄보디아 국적이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캄보디아 외 국적의 사람들의 이 여권이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폐기돼 있는 상황인데 뭐 저거를 잘게 자른다든가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외에 갈 때 집에서 출발할 때도 다른 건 없으면 뭐 사서 쓸 수도 있어. 근데 여권은 꼭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현지에 가서 다른 거는 분실하더라도 꼭 여권만은 있어야 한국으로 돌아와 하고 애지중지하는 게 여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권의 주인들은 어떤 이유로 이 쓰레기통을 본인들이 버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압수된 뒤 그것도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버려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게 올해 초에 촬영이 된 건데 온라인상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납치 강금의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에 설득력이 얻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희 많이 논란이 됐고 걱정이 앞선 그 예천 출신 대학생뿐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떠난 사람들, 상주에서도 광주에서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김우혜 팀장님, 이 정도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천 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 중에서 납치, 고문, 폭행을 당해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2005년도만 해도 300명이 넘다고 합니다. 신고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캄보디아에 갈 때 여행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알다시피 고수익 보장이라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오게 되면은 간단한 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번역을 하는데 기본급 29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한 700, 800, 즉 1,500 이상 번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돈 많이 버네 외국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혹을 시킨 다음에 거기 가게 되면은 일단은 여권을 뺐습니다. 여권 뺏는 이유는 한국으로 도주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또 휴대폰을 뺐습니다. 휴대폰은 왜냐하면 연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권 뺏고 휴대전화 뺐는데 바로 그 순간적으로 그 시점에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회에 취업을 합니다. 그럼 가가지고 새해 취업하는 그 담당자가 올 거 아닙니까? 담당자를 만나는 순간에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차에 태운 다음에 그 협박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뺏기고 나서는 외국이니까 본인이 뭐 캄보디아 말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쪽 수사기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금시킨 장소에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런 범죄 조직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하면서 그 범죄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피해가 나는 것인데요.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태국에 가가지고 지금 실종된 사람도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좀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 캄보디아에는 주재관 하나에 협력관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코리아 데스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들었어요, 저도. 코리아 데스크라는 거는 한국 경찰이 외국에 가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필리핀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아쉽게도 코리안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찰청에서 캄보디아하고 연락을 이렇게 공조를 해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 뒤에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갔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직접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해외에 가서 더군다나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는 소득 수준이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보다 소득이 많은 1,000만 원 간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이 상주, 광주, 얼마 전에 출국했던 캄보디아로 갔던 사람들이 연락 두절됐다. 30대 그리고 20대. 이 사람들도 이 분들도 그 과거 예천 박람회 간다고 떠났던 그 사람 그 대학생과 지금 같은 수준의 감금을 당한 건 아닌지 좀 많이 걱정이 없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아까 김은배 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3m 이상의 담장과 철조망이고 무장경비원만 수십 명이고 조직원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다만 여기서 썼던 거 돈 다 시천만 원 토해내고 와라 라고 하면 못 나간다. 이걸 웬치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아무리 캄보디아가 그 치안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 저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전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 많았었는데 캄보디아가 아마 그 옛날에 중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비현지이 많은가 봐요. 리조트가 비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알다시피 수사력도 부족하고 시한력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부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조직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캄보디아를 눈여기로 생각해서 캄보디아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치안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좋고 또 그리고 한국 사람이 타겟이냐 원래는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뭐 대만까지 많은 사람을 썼는데 그게 하다 보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많이 그 타겟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을 써야 한국말을 하기도 쉽고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보다는 좀 더 이렇게 범죄를 사용하기 쉬운 인물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수익 보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까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이게 교도소나 같아요. 담장이 3m에 철조망 쳤고 또 그리고 무장 경비원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 제가 끌려가도 아마 탈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고수익 보장에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후진국에서 고수익 준다는 거는 뭐 사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건의 논란과 파장이 여기에 그치진 않고요. 예천 출신 그러니까 박람회 간다고 했다가 납치, 고문, 살해를 당한 그 대학생이 생전에 마약을 강제 투약당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그 김무혜 팀장님, 이거 일명 대치동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들을 정확히는 저 대학생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에 살해한 그 핵심 용의자 가운데 마약과 연루됐다는 주장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왜냐하면 그 피해자한테 마약을 강요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피해자하고 알았던 분이 진술을 이야기되면은 그 대치동 사건의 마약 투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범이 캄보디아에 도망갔고 그 사람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것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증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수사를 해봐서 실제적으로 대치동 마약 사건하고 제 캄보디아 사건은 관계가 주범인지 공범인지 이 내용은 좀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감금하면서까지도 마약을 투약했기 때문에 같은 인물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아마 이번에 경찰청에서는 그 사안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하게 되면은 같은 인물인지 요거는 확인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실제로 마약을 강제 투약됐다는 정황까지 일부 유튜버가 주장을 했다. 경찰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뒤늦게나마 외교부가 전사적으로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캄보디아의 실종 사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7위였습니다.